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실전 기능의 과학. 오늘은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통증 하면 일반적으로 뭐 이런 질환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의 통증의 원인은 뭐 과도한 사용이 쉽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원인인데, 자, 이러한 손목의 문제들을 관리할 때 보통 스트레칭을 많이 권하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스트레칭 동작들이 사실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했을 때 손목 관절이나 아니면 근육 자체의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 말고 다른 관리법을 말씀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좀 더 해부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손목 움직임이 보통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근데 위에서 봤던 이런 스트레칭의 개념은, 자, 굽힘과 펴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손목의 움직임은 이 밑에 동작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거예요. 이 밑에 개념을 아우르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운동 관리법이 추가가 돼야 손목 관리에 더 도움이 될 것이죠. 자, 손목 움직임 시 사용되는 근육을 보면은 보통 이제 이 플렉션 익스텐션의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손목 평근과 굽힘근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이렇게 손목 굽힘근과 평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이러한 질환이 생기고 뭐 공간이 줄어들고 이렇게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손목의 이런 3차원적인 움직임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손목 움직임 아까 봤듯이 이런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회내와 회외의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손목 통증의 원인을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자, 손목을 많이 사용하셔서 손목이 아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동작을 많이 사용했길래 손목이 아프냐라고 봤을 때, 자, 단순하게 키보드 몇 번 두드리고 뭐 키보드 한두 시간 사용하고 마우스 사용한다고 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요리를 하고 일을 하고 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몇 시간을 사용을 했을 때 공통점이 있죠. 자, 바로 회내 동작입니다. 모든 동작이 지금 회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네이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회외와 회내 근육을 한번 살펴보면, 자, 회내 동작 시, 자,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은 경우에 회내근이 당연히 수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목 굽힘과 편근을 사용하는, 뭐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펜을 잡고 글씨를 쓸 때 손목의 피로감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 회내근이 계속 수축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손목 편근하고 굽힘근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손끝에서 손바닥에서 근육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행위는 손에서 일어나지만 팔꿈치나 이 아랫팔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손가락이나 손목, 뭐 키보드 같은 경우,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쉴 수라도 있죠. 근데 이 회내 동작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 회내근은 계속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봤을 때 회외 근육은, 자, 이 레디우스가 회전을 하면서 이 근육이 돌돌 말립니다. 이렇게 말리면서 근육이 늘어나게 돼요. 스트레칭이 돼요. 근데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장시간 유지가 되면은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서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네이션 자세가 손목 통증, 더 나아가서는 팔꿈치 통증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자, 이 손목 통증이 있을 때 약화되는 근육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회외근, 회내근의 문제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협력근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안전근인데, 자, 위팔 두갈래 같은 경우에
왜 안정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안정근은 일반적으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심부 근육을 가지고 뭐 안정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안정근이라는 거는 개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어떠한 근육에 어떠한 관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근육입니다. 주동근, 기랑근, 협력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굽힐 때 주동근, 팔꿈치를 펼 때 주동근이 바뀌듯이 안정근과 협력근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 회 외의 협력근을 한번 보면은, 회 내의 협력근과 보면, 자, 신전근육근과 굽힌근육근, 팔꿈치와 손목의 신전 굽힌 근육근이 이 협력근입니다. 자, 그리고 위팔두갈래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위팔두갈래근은 해부학 자세에서 봤을 때 회외를 하고 있으면 손바닥이 정면을 보면서 상완 이두근, 위팔두갈래근은 원래 길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회내를 하면 이 근육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고 장력이 발생하면서 위팔두갈래근의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의 움직임이 이제 나올 텐데, 위팔두갈래근이 어떻게 움직이고 회외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레디우스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보이시죠? 상완 이두근이, 자, 이렇게 상완 이두근이 회전을 하죠. 이렇게 이완이 되죠. 김치말이 같이 이렇게 말리는데, 이러면서 근육에 장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잠깐 다시 또 보면, 자,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회외근도 그렇고 상완 이두근도 그렇고 이 회외 회내 동작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 영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회내 회외를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위팔두갈래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위팔두갈래근의 본래 목적은 팔꿈치를 굽히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팔로근, 자, 여기 보이는 위팔로근이 협력근이에요. 그래서 팔꿈치를 굽힐 때 이 근육이 도와주는데, 사실은 회외를 할 때도 이 위팔노근은 보조근으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위팔두갈래근에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팔노근에도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회외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회근의 부담이 증가하면 주동근과 보조근의 협력근의 개념으로 봐서도 기랑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회외근과 회내근은 이런 주동기랑 개념의 근육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디 하나가 문제가 되면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오래되면, 장기화되면 통증이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으로 발전을 해서 손목이나 팔꿈치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손목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 손목 아래쪽 아니면 뭐 팔꿈치 쪽에서 촉발하느냐에 따라서 손목으로 팔꿈치로 그 질환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손목 움직임 스트레칭을 해서 굽힘하고 과신전, 과굴곡을 통해서 손목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그 두 가지 동작만 생각하면 이 마사지 부위도 많지가 않을 텐데, 자, 아까 우리가 공부한 이 회내와 회외의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사지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두근의 부착점을 누르면 통증이 매우 극심할 거예요.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팔꿈치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누르면 매우 아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프로네이터, 회내 근육 이 포인트 부착점, 기시점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 손목 굽힘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프로네이터 쿼드리토스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쪽 음, 회액은 반대편에 있는 이 근육들, 그다음에 손등에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다 관리를 해주면은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증상이나 뭐 테스트, 관절 테스트, 뭐 근력 테스트 등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자, 손목 통증은 팔꿈치 통증과 연관이 높고, 그 이유는 두 관절은 이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손목의 굽힘과 편보다는, 자, 수피네이터 회내 회외의 개념을 가지고 손목 통증의 관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손목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할 때 이 회외와 회내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통증을 이해하고 근육, 관절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